다행히 자기 아들의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 기분 좋아서 시모는 저에게 별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는 제가 하는 가게를 아들 장사라고 굳게 믿고 지내게 있었습니다. 이후 가게는 별 문제 없이 계속 장사가 잘 되어갔습니다. 남편이 만든 빚도 당장 갚을 수 있었지만 이번 일로 반성도 하고 교훈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서 한 번에 제가 갚아주지 않고 월급을 주며 남편이 갚아나가도록 했죠. 그렇게 가게 일도 잘 되고 가정에서도 큰 잡음이 없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가게에서 번 돈으로 평생 일만 해오시며 고생한 우리 엄마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과 집안 생활비를 댄다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부족하여 당장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돈을 버느라 여유가 없어 고생한 엄마에게 그럴듯한 선물 한번 해준 적 없었으니 처음으로 여유가 생겨 비싼 선물을 해드리게 되었죠. 평소 남편이 저 몰래 시모에게 이것저것 챙겨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에게만 비싼 선물을 해드리고 입을 싹 닦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작은 선물이라도 해야지. 시모에게도 친정엄마 선물의 값은 아니었지만 제법 금액이 나가는 선물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우나 거우나 어쨌든 내 남편의 어머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에게 제가 해외여행 보내드린 걸 시모가 알게 된 겁니다. 남편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 도대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궁금해 노릇이었죠.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저를 찾아와 성질을 내었다는 게 중요했었던 거죠. 솔직히 시모가 저에게 뭐라고 한들 전 당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자식 노릇했던 것 뿐이니까요. 그것 가지고 차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말이었죠. 지금까지 자기 아들이 챙겨준 것도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아이 키우고 남편이 주지 않는 생활비 버느라 지금까지 친정엄마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한번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노력으로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우리 엄마에게 효도하는 데 쓰겠다는 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설령 그 돈이 내 돈이라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옆에서 본 시모라면 할 말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가 제 앞에서 목소리 높여 화를 내고 있었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너, 네 친정어머니께 유럽 여행 보내줬더라? 그것도 아주 길게? 너희 어머니께는 그런 선물 해놓고 나한테는 겨우 목걸이 귀걸이 세트 하나니? 그것도 몇백 몇천도 아니고 몇십짜리를? 예, 너네 친정어머니 챙기는 건 나도 좋아.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그런데 거기에 사용한 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지 않겠어? 너도 양심이 참 없다. 어떻게 우리 창영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네 친정어머니 해외여행하는데 다 쓴다니? 그럴 거면 공평하게 하든가. 나는 겨우 이게 뭐야 이게. 저에게 따지고 묻는 시모의 모습을 보며 솔직히 모든 걸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남편에게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서 참으려고 했습니다. 또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말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머님, 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친정어머니께 한 번도 선물해드린 적이 없어요. 선물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것들 뿐이라고요. 편지 몇 자, 입에 들어가는 거 몇 개, 그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그 얘기 지금까지 선물 많이 받으셨잖아요. 제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그 돈 다 합치면 저희 친정어머니 여행 보내드린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겨우 이번 한번 선물해드린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뻔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면서요. 창영씨가 어머님 댁에서 일할 때도 또 가게하고 장사 안 될 때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제가 애 키우면서 일한 거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 여행 보내드린 돈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보내드린 거지.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 정도면 시모도 충분히 납득할 만큼의 설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들 주머니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꺼냈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죠. 시모는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도 전부 아들의 노력으로 생긴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네 돈이야? 우리 창영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네 주머니로 들어가면 네 돈이 되는 거야?
너 생각이 정말 이상하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데? 뭘 하고 있는데? 집에서 애 좀 키우다 네 남편이 부르면 가서 일거는 걸 빼고는 뭘 하는데? 결국 그 돈 우리 아들이 가게 성공시키지 못했으면 없는 돈 아니야. 너 내가 별거 아닌 걸로 이런다 싶을 텐데 내가 앞으로가 걱정되어서 초장에 잡으려고 하는 거야. 너도 그렇고 너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들 옆에 착하고 달라붙어서 돈을 야금야금 빼먹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니? 솔직히 말해봐라. 너 내 아들 돈으로 기생하니까 좋지? 얼마나 편하겠어? 하는 거랑은 별것도 없는데 자기 주머니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척 돈을 척척 넣을 수 있으니 너 우리 아들이 번 돈 쉽게 쓸 생각하지 말으라.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돈 창영씨와 상관없는 돈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 돈이 어디서 나? 됐고 우리 아들 돈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 주머니에 돈 챙기고 싶으면 예전처럼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시급받아 챙겨라. 당장 내일부터 나와. 내가 창영이한테는 내일부터 우리 가게에서 일한다고 말해놓고 돈도 내가 우리 가게에서 일한 만큼 챙겨준다고 할 테니 더는 너한테 챙겨주지 말라고 할 거야.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아들 사업 망에 백수가 된 줄도 모르고 저보고 남편에게 기생하고 있다니 누가 누구한테 기생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려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기생을 한다고 그러세요? 저랑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아드님에게 기생을 한다고요?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해도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드님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유럽 여행이 아니라 세계 여행 시켜드렸어요. 그것도 12번도 더. 지금 하고 있는 그 가게 제가 읽어낸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해낸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세 식구 먹여 살리려고 한 음식점이라고요. 근데 누가 누구 주머니에서 돈을 썼고 누가 기생하고 있어요? 더 큰 실수하시기 전에 그만 말씀하시고 방금 한 말씀 사과하세요. 뭐?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왜 네 가게야? 우리 아들 가게지? 아, 우리 착한 아들 네 손바닥 위에 있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그 가게도 네 거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돈이 네 돈이니까 네 엄마한테 써도 된다는 말이 있지? 인연이 정말 무슨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자요, 자, 여기 내 통장 보면 알겠어요? 그 가게 내 이름 내 사업자로 낸 가게라고요. 당신 아들이 한 거라곤 돈 끌어다가 가게 폭삭 마음이 한 거랑 나한테 자기가 벌린 가게 자리 넘겨주고 밖에 없어요. 이래도 내가 아드님한테 기생하는 거예요? 야, 너 그 통장 안에 있는 돈 당장 우리 아들 통장에 넣지 못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번 돈인데 너 따위가 가지려고 들어. 이제 내가 일꾼아지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으니 더는 가만히 놔두고 있지 않을 거다. 여시 같은 네가 우리 아들 홀리는 꼴 더는 못 보고 있겠다고. 내 사업자로 낸 가게라고 말해도 통장에 내 가게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는 금액을 보고도 시몬은 믿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남편을 쥐고 흔들어서 남편 가게에서 번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아간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시몬 때문에 기가 차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시몬은 제가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신이 나서는 과거 이야기까지 끌고 오며 저희 친정집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왜? 할 말이 없나 보지? 그러게 어디서 내 눈을 속이려고 들어? 내가 너 우리 가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딱 봐도 얼굴에 욕심이 많거나 사람 배신하는 상을 가지고 있더라고. 거기다 집안 형편이 그런데 돈 욕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 내가 언젠간 돈 문제로 네가 큰일 나게 할 줄 알았다. 그래, 너 그 돈들 다 가져다 너네 친정집에 퍼주려고 했니? 우리 아들 부려먹어서 너네 집 노예처럼 쓰려고 했어? 네가 이러는 거 너희 친정엄마도 알고 있는 거야? 혹시 너네 가족들과 계획해서 우리 아들에게 붙은 건 아니겠지? 만에 하나 정말 그런 거라면 난 너네 집 절대 가만히 안 둔다. 이 기생충 같은 것들. 시모가 하는 그 말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와 시모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기가 차다 헛웃음을 짓고 있고
시몬은 저희 친정 이야기를 들먹이며 짜증을 내고 있었으니 무슨 일이 벌어져도 크게 벌어졌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겠죠. 어떤 문제이건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 눈에 거슬릴 이유가 없었으니 곧바로 시모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모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이 며느리에게 휘둘리며 바보같이 일만 하고 돈은 다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진정하라는 아들을 붙잡고 들여 정신을 차리라며 절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엄마, 여기는 왜 와? 안 그래도 가게 일로 우리 두 사람 피곤한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가 오해한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우선은 나가자. 이 사람도 내일도 새벽부터 가게 나가야 돼. 아유,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좀. 네가 이러니까 네 마누라가 널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 아니야. 이게 착해 빠져가지고 지가 무슨 꼴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 얘가 자기 친정엄마한테 유럽 여행 보내는 건 알고 있어? 그게 다 어느 주머니에서 나온지도 알고? 그거 다 네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쓰는 거 아니야. 쥐뿔 한 것도 없는 년이 그래 놓고 나한테는 이거 겨우 이따위 선물이 나오고 앉아있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겠니? 거기다 얘가 방금 뭐라고 한 줄 알아? 네 가게 보고 자기 거라고 하더라. 자기 가게이고 자기가 번 돈이래. 너 순진하게 네 마누라 믿다가 당한 거야. 저기 겁도 없이 내 앞에서 자기 가게로 갈 정도면 너를 얼마나 우습게 본다는 소리냐고. 너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빈털털이 되어서 이혼당하기 싫으면 너는 진심으로 네 마누라 좋아하는지 몰라도 얘는 그런 거 같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이용당하는 거라고. 시모를 말리지 못한 남편은 저를 보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저나 우리 친정이나 파렴치하고 못돼먹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자기가 하는 말에 기세가 오른 시모는 더 심한 말을 하려고 말을 계속 이어나갔죠. 그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건지 남편이 시모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모든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앞으로 나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런 말을 계속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창영아, 모르다니 내가 뭘 몰라. 너야말로 지금 쟤네한테 속아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이제까지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저 사람이 배려해줬던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가게 이 사람 거 맞아. 이 사람이 내가 빌린 장소에서 새로 가게 시작한 거야. 내 거는 진작에 폐업했어. 그 가게 이 사람이 보여준 돈 전부 이 사람 거라고. 너 뭐? 네가 왜 망해? 쟤는 왜 성공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 네가 누구 아들인데. 가게 하는데 누구 아들인 게 중요해? 그리고 지금 엄마 가게는 잘 되기라도 해? 엄마 레시피 그대로 하니까 망한 거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가게 내가 해준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성공시킨 가게에 내가 발 담그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왜 네 가게라고 나한테 설명했어?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오늘 같은 일 없잖아. 이 사람이 나랑 엄마를 생각해 준 거지. 엄마가 나한테 하도 극성이니까 내 면도 좀 살려주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사람을 들쑤셔. 엄마 지금까지 나한테 받아온 것도 많으면서. 우선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해. 이 사람 내 빚까지 갚아주고 있단 말이야. 뭐? 빚까지? 아들이 털어놓는 사실에 시모는 적지 않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덥지도 않는 실내 온도에 땀까지 흘리고 얼굴도 새빨갛게 변하면서 연신 제 눈치만 보기 시작했죠. 도대체 어떻게 사과를 하려는지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쳐다보기만 하자 억지로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시모가 말을 걸어왔죠. 내가 뭘 많이 오해한 것 같구나. 말실수도 많이 해버렸고. 우리 나래가 고생이 많았겠네. 창영이가 저질러 놓은 일들 수습하느라. 내가 말을 그렇게 해도 항상 널 많이 믿는 건 알지? 솔직히 우리 창영이가 어디 변변한 구석이 있어야지. 항상 불안한데 네가 옆에 있어줘서 마음에 놓고 있었어. 근데 내가 말하다 버릇된 게 있어서 그만. 너한테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미안하다. 내가 속이 좁아서 선물 받은 것 가지고 따지러 들다 보니 그만. 내가 많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만 화 풀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네요. 좀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일할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친정집까지 막말이라 막말은 다 해놓고서 아들 빈털터리로 빚만 잔뜩 가진 채 이혼남 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나래야. 근데 아까는 내가 좀 오버해서 말한 거였어. 다 빈말이었다고. 내가 너 우리 가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한눈에 알아봤었다니까. 뭘 해도 성공할 거라는 걸. 네가 우리 가게 오자마자 일을 얼마나 잘했니. 그때 주방 언니들이 너 칭찬하고 난리였잖아. 어린 나이에 일도 잘하고 성격도 싹싹하고 집안에 보탬 된다고. 그런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내가 널 안 좋아할 수 있겠니? 그런데 내가 입장이 시어머니이다 보니까 너에게 좀 못되게 그랬던 것 뿐이야. 이번에도 비슷한 거고. 오늘은 솔직히 내가 오해를 할 만도 하지 않니?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차이나는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며느리 기도 잡을 겸 서운하다고 따져도 볼 겸 했던 건데 사정을 다 알게 되니까 내가 선물을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줘야 했던 거였네. 미안하다. 내가 이제 다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일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마. 그리고 사돈 댁에 내가 한 말은 잘못했어. 전부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거지. 네가 나를 용서해다오. 남편과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으니 이번 기회에 시모의 버릇이라도 단단히 고쳐주자 싶었어요. 이혼을 가지고 겁을 주기로 했죠.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몰랐다 용서해달라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더 큰 실수하기 전에 사과하고 끝내라고. 근데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요? 그리고 뭐 기생? 기생충? 누가 기생을 했는데. 남편이란 놈은 내 말에 죽어라 듣지도 않고 돈만 까먹고 내가 애 키우고 생활비까지 다 벌고 있었는데 기생? 두 눈이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기생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나 아니었으면 이 사람 뭐하고 있을지 보시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빚 좀 갚아주려고 했는데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 피 같은 돈을 왜 거기다가 써? 길바닥에 자선사업을 해도 고맙다 이야기 들을 판에 왜 욕 들어먹고 기생충 같다는 말 들으면서 남편 빚을 갚아줘야 하냐고. 그만합시다. 그만해.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하겠으니 당신 지금까지 까먹은 돈 벌어온 돈 정확히 계산해놔. 나도 우리 명훈이 키움값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활비로 번 돈 당신 빚 갚는 데 들어간 돈까지 다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 이렇게 된 거 이혼하고 아주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그리고 내가 준 선물 돌려주세요. 이제 남남인데 정사할 거 다 하고 가야죠. 모든 관계를 끝내겠다고 제가 화를 내자 남편과 시모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저자세로 나오기는 했지만 자기 체면은 차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쓸 것 없이 저에게 빌기 시작했죠. 무릎까지 꿇은 시모는 제 치마를 잡고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내가 한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해다오. 오늘 우리 창용이네 잘못을 안 했잖니. 전부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야. 앞으로 네가 네 눈앞에 띄지 말라고 하면 사라져주고 바짝 기어서 다니라고 하면 기어서 다니마.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 주렴. 명훈이는 어쩌려고. 저 어린 게 아빠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해? 앞으로 이 사람한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검사 받고 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될 일 엄마가 들쑤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나래야, 내가 앞으로 엄마가 너나 장모님께 허튼 소리 못하도록 책임질게. 그리고 나도 잘못했어. 지금 벌어진 이 상황 전부 나 때문이야. 내가 내 자존심 세우지 말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근데 나 요즘에 정신 차렸잖아. 당신이 하라고 하면 무슨 일이 되었든 간에 군말 없이 다 하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제발. 나 당신 아직 많이 좋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우리 사이에는 별 문제 없었잖아. 두 사람 모두 애걸복걸하며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죠.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시모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장사를 한 지 오래되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목소리 높여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시모의 모습까지 보게 되니 이쯤 하면 이번 일이 머릿속에 단단히 박혔겠다 싶었죠. 저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니 그때부터 화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시모에게 약속을 받아놓게 되었죠.
저희 친정집에 대한 언급을 절대 하지 않기로 하고 제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말도 안 하기로 말이에요. 그 소동이 끝난 뒤 저의 인생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음식점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거든요. 남편도 딴짓하지 않고 가게에 열심히 붙어 있었고 시모도 더는 저를 못살게 굴지 않았죠. 오히려 그날 이후로는 제가 이씨 집안을 일으킨 며느리가 되어 남편보다 더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아직도 두 사람 모두 제 눈치를 조금씩 보고 있고요. 가끔은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닌데 저를 보며 조심하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뭐 그래도 예전 구박을 받을 때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하죠. 이렇게 저는 운이 좋은 건지 제 노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말이죠. 이곳의 사연들을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끝장을 보게 된 경우도 있던데 전 그에 비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곁에 있는 가족들이 자기 잘못을 반성을 해주어서 말이죠. 앞으로도 수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지금처럼 일이 잘 풀렸으면 하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모든 문제가 좋게 해결되셨으면 하고요.